이거 의학용 현미경. 의학? 원래 집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항상 현미경을 가지고 있었어. 와우. 애들 현미경 안 사줬어요? 네, 저 현미경 없는데. 에이, 주변에 물어봐. 없는 집보다 있는 집이 더 많아. 아닌가? 이게 보면 입안에 상피세포거든요. 입 안에 긁어서 나온 세포. 보이지? 네. 똑같이 생겼지? 상피세포 관찰에 성공을 했다. 바늘로 콕 찍어서 피를 냈고 옛날에 배 아플 때 따듯이. 이게 나의 적혈구인데 얘도 염색을 안 하니까 핵이 안 보이나. 아, 적혈구는 원래 핵이 없나? 핵이 없다. 안녕하세요, MD형입니다. 젊었을 땐 가습기를 왜 써야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안 좋지만 담배를 피우는 아저씨들, 이 나이가 되면 생물 지표가 돼. 가습기를 틀었냐 안 틀었냐. 특히 겨울에 습도가 낮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래가 껴. 다른 분들도 그런가? 요새 완전히 생물 지표 됐어. 그래가지고 몸으로 가습기 성능이 판단이 돼. 가습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물건을 판매하려고 소싱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쓰게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던 어떤 가습기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가습기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게 초음파 가습기고요. 초음파는 막 진동을 해. 진동을 해서 물에 작은 입자를 만들어서 밖으로 뿌려줍니다. 두 번째, 가열식 가습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물주전자에 물 넣고 계속 끓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물을 끓여가지고 수분을 증발시켜서 가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자연기화식이 있는데 이거는 젖은 수건을 넣는 원리와 동일해요. 판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 판이 수분을 머금고 회전하면서 여기로 바람을 불어줘. 그러면 가습 효과가 생기겠죠. 그럼 이 세 가지 가습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연증발식 가습기인데요. 여기 판이 한 30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물속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 네. 그럼 젖은 판이 위로 올라오겠지. 네. 여기에 팬으로 공기를 쏴줘. 그러면 가습이 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가습기에 대한 인간 지표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해봤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가습량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이거 효과가 좋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효과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팬 때문에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자연 기화식 가습기도 보면 딱 눈으로 봐도 나중에 쓰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세척. 나중에 물때가 생기고 세균이 증식을 한다는데 이 판때기 사이에서요. 야, 이거를 다 분해해가지고 닦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안 닦아줘도 괜찮대요. 세균이 버글버글해도 그 세균은 밖으로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화식이잖아. 물은 증발하지만 세균은 증발을 안 해. 여기 막 세균이 막 번식을 해가지고 냄새가 나더라도 물만 증발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커멓게 되고 물때기 오르면 보기는 안 좋겠지. 어쨌든 중요한 건 주관적이지만 제가 집에서 써본 바로는 그 인간 지표가 된 상태에서 딱 봤을 때 전혀 가습 효과가 없다. 그래도 이걸 사겠다고 꽂힌 분들이 있어요. 뭔가 광고라든가 그런 데서 설득이 된 거야. 그런 분들은 말릴 수 없습니다. 꽂힌 대로 사시면 됩니다. 가열식 가습기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열식 가습기, 물을 끓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저 집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최대 장점은 세균이 증식할 리가 없다. 끓는 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물이 끓을 때 소리가 시끄럽다.
근데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분들도 있어요.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네. 그 소리를 들으면 잠이 너무 잘 온대. 그리고 방이 따뜻해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열식 가습기의 또 다른 단점도 있는데요. 2, 3일 정도 써보면 이 안에 하얗게 찌꺼기들이 낍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찾아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세척하지 말고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하얗게 쌓이잖아. 그걸 보면서 마음에 위안을 느끼래. 아, 저 찌꺼기들이 저 안에 남아있는 거구나. 심한 분은 일부러 안 닦는데요, 그걸. 기분이 좋아서. 치석처럼 0.5mm까지 막 쌓이는 걸 보고 나중에 깬대, 그걸. 깰 때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 쌓인 찌꺼기들을 굳이 닦아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가열식 가습기의 최대 단점은 어마어마한 전기 요금입니다. 표기 소비 전력은 400W에서 600W 정도 되는데요. 전기포트 소비 전력이 1800W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전기포트는 물 끓일 때 10분 이상 안 쓰죠. 근데 가열식 가스는 자기 전에 틀어놓고 다음날 아침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적으로 계산하면 거의 여름에 에어컨 한 대 전기 요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 요금이라는 단점 때문에 가열식 가스를 추천드리기는 힘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유하시다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초음파식 가습기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분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적은 전기요금으로 가장 많은 분무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열식이나 자가 증발식보다 조용합니다. 물론 시끄러운 초음파식도 있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세 가지 중에선 가장 조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초음파식은 이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초음파식 가습기의 단점은 물을 물 분자 형태로 증발시키는 게 아니라 작은 물 입자를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볼까요? 파란색 잉크를 탄 물을 이런 기화식이나 증발식 가습기에 넣고 사용하면 파란 잉크 가루는 가습기 안에 쌓입니다. 반면 초음파 가습기에 넣고 사용하면 물방울 안에 파란 잉크가 갇혀가지고 주변에 퍼져요. 그 주변이 다 파랗게 염색이 돼요. 이런 차이점 딱 느껴지나요? 네. 즉, 이 안에 가습기 안에 세균이 있다고 하면 가열식은 끓여가지고 세균을 다 죽여버리죠? 네. 얘 같은 경우는 세균이 있어도 안에 갇혀가지고 우글우글 대더라도 물 분자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세균은 안에 갇혀있겠죠? 반면 초음파식은 가습기 안에 세균이 있다면 그 물방울에 세균을 딱 가둬가지고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마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초음파 가습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V 라이트를 단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UV 라이트가 뭐냐면 자외선이에요. 울트라 바이올릿. 근데 UV 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세균을 죽이는 비율이 거의 9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강하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 UV 라이트 같은 경우는 LED 수명 자체가 워낙 짧아요. 1년 이상 되는 제품이 없습니다. 1년 이상 지나면 빛은 나오는데 UV는 안 나와요. 결국 그럼 UV 방식 초음파 가습기는 있다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그 LED 램프를, LED 등을 갈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초음파 방식은 물방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 물방울 안에 수돗물에 보면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잖아요. 그런 게 같이 갇혀가지고 물방울과 함께 밖으로 나온다는데 그게 호흡기 안에 들어가면 뭐 좋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구글 검색도 해보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거기서 발생하는 물 입자 안에 갇힌 미네랄은 이 초음파 가습기를 머리맡에 대고 계속 직접 그 수증기를 맡으면서 호흡하지 않는 이상은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가습기 안에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물론 세균이 증식했다는 논문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쓰는 경우에는 수돗물 자체에 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일 수돗물을 부어주면 세균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사무실에서 쓰는 실제로 사용하는 가습기인데요. 올해 틀어놓고 누구 한 명 세척을 안 했거든요. 물 떨어지면 그냥 가가지고 물 붓고. 그래서 바닥에 이제 그 초음파 물이 고이는 부분 있죠. 초음파 진동자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물이 다 말랐을 때, 거의 조금 남았을 때 물을 채취해가지고 현미경을 한번 봤는데 세균 같은 거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제 실험 방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세균이 뻔하게 있는데도 제가 보고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치간 칫솔이에요. 이걸로 저 안에 딱 하고 두 번째 치간 칫솔로 해줄 거야. 그리고 마르지 말라고 손으로 누르면 안 되는데 내 손에 묻어있던 그런 게 보이는데 봅시다. 요거는 우리 사무실에 가습기, 초음파 가습기 하나 있는 거 있죠? 네. 그거 우리 사무실 사람들이 청소를 했을까 안 했을까? 지난 몇 달 동안 안 했겠죠. 당연히 안 했겠지? 그럼 세균 증식이 된다는데 이거는 의미 없는 가루들이고 네. 앞만 봐도 세균이 없어. 오. 이런 게 세균인가 아닌데 세균이면 딱 모습이 잡혀야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염색을 했고요. 근데 그냥 미세먼지만 잔뜩 있어. 수돗물을 부으면 이게 안에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세균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피트병 같은 경우도 수돗물 넣어놓고 뚜껑 닫고 그냥 놔두면 세균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닌가? 페트병 그래서 재활용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입에 대가지고 물이 오염된 경우에는 그렇게 되긴 되는데 실제로 세균이 생길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사실 그냥 혼자만의 의견인데요.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네. 이 가습기 안에 세균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습기 안에 세균이 있다는 공포를 심어줘가지고 괜히 다른 기능이 있는 가습기를 팔기 위한 게 아닐까. 왜냐면 수돗물 같은 경우도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뭐 약간 염소가 있지만 우리 집까지 오고 그리고 이 수돗물을 여기다 넣은 다음에 물론 이 물에다가 내가 손을 푹 담그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세균이 자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흐르는 물을 수돗물을 넣고 뚜껑 덮고 사용하다가 다시 수돗물을 붓고 그럼 세균이 증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초음파 가습기 인터넷 찾아보면 며칠에 한 번 세척하려는지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주장도 있고 심한 경우는 네. 매일 세척하라는 주장도 있어요. 어. 근데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또 뭐 세척은 누가 해? 사무실에선 아무도 안 하고 가습기 안에 세균이 번식한다는 게 물론 깨끗한 물도
뭐 인간의 손에 오염되면 세균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하는 가습기 안에 과연 세균이 번식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가습기 안에 세균이 번식하는 원리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도 한번 심도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판매하는 12V 가습기입니다. 제가 집에서 이 가습기를 220V로 개조해서 사용하다가요, 올해 큰맘 먹고 굉장히 좋은 대기업 제품 가습기를 샀는데요. 이거보다 왜 더 후지지? 가습량도 마음에 안 들고, 그 플라스틱 재질도 난 이게 되게 싸구려라고 느꼈는데, 이게 딱 손으로 잡았을 때 더 고급지더라고, 재질이. 그리고 세척도 편해. 장점이 있었어. 괜히 잘 팔리는 게 아니었나 봐. 앞으로 가습기 안에 세균이 번식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볼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12V 가습기밖에 취급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분무량이 기존 가습기보다 한 3배, 4배 되는 거, 거실용. 거실은 이런 거 틀어도 택도 없더라고. 그런 거실용 가습기를 직접 개발해서 출시를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